자,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법률 문제. 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해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해 마시는 것. 제 기억에 예전에 뭔가를 배달할 때 생맥주도 배달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불법인 걸로 O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해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최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오 들어주죠. 불법이다. 그리고 배 변호사님도 오네요. 불법이다. 자, 일단은 이유를 듣기 전에 두 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되면 뭐 치맥 많이 하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뭐 치맥 이런 거 피맥 요새 많이 마시는데 좋아하십니까? 치맥 좋아합니다. 치맥? 네, 좋습니다. 치맥을 좋아하신다? 여름에 아주 좋죠. 치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님도. 치킨 많이 좋아해가지고 치킨은 살은 안 찌는데 제가 쪘죠. 네. 아, 치킨은 살이 안 찌는데 네. 최 변호사님 살이 찌셨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기분 좋게 살찐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배 변호사님. 자, 그럼 법적 근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로 자리한 치맥, 이 외국 사람들도 치맥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맥주 배달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병맥주랑 캔맥주는 불법이 아닌데 생맥주를 배달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일반적으로 생맥주는 페트병에 담겨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페트병에 담겨오는 게 현행 주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서 배달하는 행위가 주세법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시켜 먹는 소비자도 혹은 판매업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단속이나 과태료가 없어가지고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전화로 술을 주문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세법, 그러니까 주세법이라는 것은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주세라고 하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주세법에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규정에서도 영업을 정지할 수도 있고 영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 유흥 음식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곳들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 유흥업소에서는 그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2016년 이전이었는데 2016년 이전에는 그 업소 실내에서만,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하는 거나 반출하는 것이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 생활하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2016년 7월 29일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 삭제를 해버려요. 이 규정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판매라는 거기 안에다가 걸어 열고 배달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배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통신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주류를 사는 것들. 이거는 금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술은 성인에게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팔다 보면 비대면이다 보니까 신분 확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가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술을 파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입법 취지는 정당해 보여요. 그래서 통신 판매가 가능한 주류를 한정해놨습니다. 전통주로. 그 민속주하고 지역 특산주만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신 판매에 관한 또 고시를 또 지정을 했는데 그럼 전화로 하는 건 어떠냐? 음식점에서 배달시키는 것도 통신 판매냐? 통신 판매가 되면 맥주는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겼냐면 그 고시에 그 주류 통신 판매에다가 통신 판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경우는 통신 판매를 안 봐버립니다.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도 같이 주셔서 치킨 한 마리랑 술을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가 생기냐? 음식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통해서 술도 주면서 햄버거 사와 가지고 햄버거를 줘버리고. 아니면 치킨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치킨이랑 같이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 술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겠네요. 입법 취지는 음식점에서 자기의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하는 걸 허용했는데 이제 이게 규제가 좀 느슨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지 않은 조리하지 않은 음식도 내가 어디서 받아와서 네. 이걸 판매를 하는. 술을 팔기 네, 위해서 술을 팔기 위해서 다른 데서 네, 그렇죠. 음식을 그 주종 관계가 해서. 바뀌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주문한 그 음식에 부수하여 네. 함께 주류를 파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현재는 이제 전화로 음식점을 배달해서 술을 배달시켜서 소주랑 뭐 병맥주, 캔맥주를 같이 배달시켜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없어졌는데 다만 생맥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가공이냐 이제 가공에 네. 해당한다고 보는 게 국세청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맥주는 말 그대로 생맥주 용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잡아당겨서 물을 따라서 맥주를 따라서 마시는데 네. 이걸 갖다 다시 또 페트병에 집어넣어서 마개를 또 막아서 네, 판매하는 배달한다. 거는 가공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건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현재도 그건 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뭐 치킨 같은 걸 시켜 먹을 때 맥주를 배달시켜 먹는 거는 가능한 것 같으나 생맥주의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뭐 추후 나중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일단 생맥주는 배달을 하지 않는 걸로 네.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